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9회차 풀벳 그리고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측이 풀벳이고요. 우측이 독시픽입니다. 좌측의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기존에 올렸던 최종 픽과 우측에 있는 독식 픽을 조합한 종합적인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독식 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입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대로 따라오시는 것보다는 본인과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골라 가셔서 본인의 픽을 좀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경기력 관련해서는 최종픽이나 초안픽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대 전북 현대의 경기고요. 제주는 이 진성호 선수가 진행 경기 퇴장을 당했었죠. 그리고 제르소랑 이제 켄지바이프 선수가 이 용병의 2명의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한규현 선수의 출전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승기 선수가 복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전북 상대로 최근에 승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동일합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서 제주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북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죠. 하지만 제주가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견고한 편이고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어서 전북이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노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전북이 지난 경기처럼 좀 전반보다는 후반에 좀 집중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지난번처럼 자살골 이라든지 뭐 그런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종 픽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어서 제주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통으로 가신다면 그래도 무승부보다는 전북의 승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승을 지난 시즌 한 팀이고 우승 DNA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 후반에 꾸역승을 잘 해나갔던 지난 시즌에서도 그런 전북이었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답답해도 강팀은 어쨌든 승리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단통이면 제주의 패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광주 대 울산의 경기고요. 광주는 펠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울산은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무 2패로 이 광주가 울산 상대로 승리는 없지만 홈에서는 울산을 만났을 때 3연속 무승부를 하면서 최근에 패배가 없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이변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광주의 전력이 너무 좀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이런 답답한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광주가 득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광주가 잘 지켜내면 무승부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울산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광주가 막아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단통 패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인천 대 대구의 경기고요. 인천은 무구사 선수가 일단은 결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구는 에드가 선수가 일단은 출전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영입한 세리지뉴 선수가 출전이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세리지뉴는 약간 세징야 선수랑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승훈 선수가 이제 연봉 협상에서 이제 아직 뭐 해결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출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쪽 위원회 쪽에서는 이 대구의 손을 좀 들어줘가지고 아마 이의 제기까지 할 수도 있어서 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인천이 대구 상대로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가 보여주는 경기력과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주니어가 나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인천이 그래도 수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견고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인천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무구사가 없다면 인천의 승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무승부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인천의 단통 무승부로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강원 대 포항의 경기고요. 강원은 임채민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해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최종 픽 때는 이 타시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타시치가 아니라 타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베시치 선수가 일단 이 두 명의 용병 선수가 오피셜이 떴지만 이 출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강원 상대로 포항이 2연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포항의 스타일을 봤을 때 강원 상대로 좀 상성에서 좀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이 타시 선수와 크베시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강상우나 송민규, 팔라시오스 이렇게 날개에 좀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올 겁니다.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이 의외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좀 경기고 투표율에 비해서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패 방향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그냥 이 경기는 지우는 쪽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는 가르시아, 파블로, 산체스, 안드레 선수의 결정 예정입니다. 자,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8경기째 승리가 없고요.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연패를 끊어냈지만 원정에선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의 맞대결에선 좀 무승부가 많고요. 홈에서 바이돌리드가 헤타페 상대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홈에서 최근에 헤타페 상대로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두 팀 다 봤을 때 바이돌리드는 홈에서 좋지 않고 헤타페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지만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몰렸죠. 무승부로 좀 투표율이 몰렸을 땐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이라면 바이돌리드에는 좀 손이 안 갑니다. 바이돌리드의 경기력을 봤을 때 헤타페가 결정력은 아쉽지만 경기력에선 나쁘진 않고 최근에 지난 경기 때 압박을 보여줬던 모습들은 지난 시즌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올라온 건가 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서 바이돌리드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이 무승부가 투표를 몰렸을 때 승패 방향으로 좀 나눠지는 것 때문에 단통 패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엘체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그에선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세비야는 컵 경기가 있었고 또 연장까지 갔었던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챔피언스 리그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 그 가능성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에서는 세비야가 훨씬 더 좋지만 최근에 세비야가 이 바르셀로나에게 2연패를 하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좀 다운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컵 경기에서 패배한 게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기고 2차전에서 3대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멘탈적으로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이변까지 받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이변이라면 저는 LG의 승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7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에이바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지만
이 주전 키퍼가 결장 예정인 점은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8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배당을 에이바르가 받았지만 투표율에서는 정배를 이제 카디스가 받았죠. 그래서 이 투표율과 배당이 좀 뒤바뀐 그런 경기인데, 이렇게 됐었을 때 보통은 모습들을 보면 투표율 쪽보다는 배당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에이바르가 뭐 2점대 중반의 배당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최근에 카디스가 좋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너무나 좀 낮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에이바르 사이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이바르 사이드라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에이바르가 원정에서 오랜만에 지금 최근에 8개 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오랜만에 좀 승리를 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디스가 에이바르 상대로 라인을 조금 높여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에이바르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카디스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선 7연승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원정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컷경기가 있었죠. 그래서 연장까지 가는 그런 경기가 있었고요. 바르셀로나 역시 다음 주에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둘 중에 한 경기는 좀 정배당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세비야를 조금 더 의심을 했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정배당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픽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피케 선수가 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또 무릎 부상이라고 하는데, 피케가 없다면 랑글레 선수 너무 지난 경기도 이제 또 세비야에게 또 페널티킥을 내줬었죠. 컵 대회에서. 그래서 이 랑글레 너무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피케가 없다면 이 경기도 좀 이변까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사수나가 또한 홈에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좀 이변을 포함을 해서 오사수나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배당 쪽으로 좀 패배당이 좀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단통 패를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성남의 경기고요. 성남은 이번에 영입한 용병 부시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성남이 수원 삼성 상대로 일단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성남에게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기력에서는 제가 성남이 보여주는 그런 경기력, 리차드 선수가 수비적으로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 시즌만큼 끈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에 대한 이런 공간들은 수원 삼성의 이기재 선수라든지 또한 중원에서 이 한석정, 고승범, 김민호 라인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수원 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상성에서 성남 상대로 최근에 약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수원이고, 수원이 지난 홈 경기에선 승리를 했지만 홈에서는 항상 지난 시즌에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적도 봤었을 때 홈에서 좋지 않았던 그런 수원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무승부까지 안전하게 가져가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수원 삼성의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FC서울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FC서울은 기성용 선수가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수원FC는 양동현 선수가 부상이죠. 조유민, 박지수 이런 수비 라인도 출전이 좀 어렵다라고 하고요. 빅터 선수가 이번에 영입한 선수는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동일합니다. FC서울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간다면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FC가 이기기에는 지금의 FC서울의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비에서도 윤중규 선수도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고, 중원은 기성용이 없더라도 한찬희가 나온다면 한찬희와 오스마르 조합이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역습을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고, 반대로 수원FC는
양동현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빅터나 라스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수원FC가 지난 경기 전반전에 좋았던 모습인 압박에서의 모습이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저는 FC서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상호가 또 한 방 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박주영 선수가 좀 득점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 FC서울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네.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력만 봤을 때는 셀타비고지만 원정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라는 점 때문에 최종픽 때는 무승부까지 좀 받쳤었지만 이 풀베드에서는 단통 패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통패로 가져간 부분들은 우에스카의 경기력이 저는 셀타비고 상대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타비고가 놀리토 선수가 나온다면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에스카의 이런 수비 정도의 라인이라면 저는 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많고 특히나 또 크로스에 대한 그런 불안한 모습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이 셀타비고의 크로스나 역습 한 방에 저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 최종픽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쳤었고 지금도 생각은 폴더에 여유가 있었다면 무승부까지는 받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기에 조금 더 폴더를 쓰고자 했고 이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우에스카의 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에스카의 단통 패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레알의 경기고요. 뭐 두 팀의 맞대결에서 레알이 아틀레티코 상대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일단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 때문에 이 경기 제가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갔고요. 사실 이 경기에 투픽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3등분이 된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단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고 싶은 좀 욕심이 들고 아틀레티코가 저는 개인적으로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이 벤제마가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저는 레알 쪽 사이드로 봤었겠지만 벤제마가 없으면 마리아노가 나와야 되는데 10경기째 한 골을 넣고 있는 그런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잘 막아내고 펠릭스를 활용해서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수아레즈의 최근의 결정력이라면 저는 충분히 득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 팀 다 무승부를 했었을 때 일단 뭐 크게 뭐 부담되는 상황은 두 팀 다 크게 무승부는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봤을 때는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아틀레티코의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레반테의 경기고요. 일단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레반테가 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주중에 컷 경기가 있었는데 연장까지 치르는 접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시에다드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또한 소시에다드의 최근의 공격진에서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 그리고 포르투, 다비드 실바, 오야르사발의 라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근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레반테 상대로 이런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레반테 상대로 무난하게 이길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빌바오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인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가 컷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분명히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라나다가 리그보다는 약간 유로파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유로파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약간의 로테이션을 좀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라나다가 원정에서 좀 좋지 않은 팀이라는 점과 두 팀이 맞대결에서 최근에 그라나다가 빌바오 상대로 3연승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모두 홈에서의 경기였었고 빌바오가 홈일 때는 빌바오가 3연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이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단통 승으로 이 무승부가 좀 적다라는 모습과 홈팀이 좀 이기는 모습 때문에 빌바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벳은 이렇게 마치고요. 독시픽은 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제주의 단통 패배, 2번은 광주의 무패 투픽으로 제가 대부분의 픽에서는 제주의 무패 투픽 그리고 광주의 단통 패로 가져갔지만 독시픽이니만큼 이렇게 이변이 생각이 되지 않은 경기를 울산 경기를 한번 이변으로 가져가 봤고요. 3번은 인천의 단통 승으로 이변을 가져가 봤고 4번 역시 이변으로 강원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5번은 바이올리드의 단통 패배, 6번은 이변으로 LG의 단통 무승부, 7번은 에이바르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제가 대부분의 픽에서 에이바르의 승으로 가져가 봤었는데 독시픽에서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고요. 8번은 오사수나의 무패 투픽, 9번은 수원 삼성의 단통 무승부, 10번은 FA서울의 단통 승리, 11번은 우에스카의 단통 패로 동일하고요. 12번은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 13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으로 동일합니다. 14번은 빌바오의 승무 투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서 가져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독시픽과 풀벳 공유를 모두 마치고요. 즐거운 주말 그리고 좋은 결과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